입니다. 70쪽.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산화, 질소, 이산화탄소, 오존, 요런 거 얘기했었죠. 근데, 납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납하고 일산화탄소 이런 게, 어, 드라마틱하게 줄었죠. 산화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의 그런 어떤 저감 정책이죠. 그런 것들이 깨끗한 공기를 가져왔던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감 저감 정책을 시행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장치를 달아야겠죠. 그쵸? 네. 장치를 달면은 당연히 뭐가 올라갈까요? 비용이 올라가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얘기도 같이 생각 고려를 해보면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게 이 대기 오염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공기를 얻기는 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뭐냐 뭐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그쵸? 네, 요런 네. 영역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정하게 그쵸? 그 영역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효용을 내고 있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여기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대부분 장치를 사용하게 됐고 산화황의 농도가 줄어들었던 주요 원인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규정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이들은 공기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극적으로 감소시켰다. 그리고 전기장치를 만들고 여러 품목을 제조하여 자동차는 점점 비싸지게 되었다. 굴뚝에 장착하는 가스 세정기도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였고,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는 촉매 변환기도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였다. 결과적으로 물건 대다수를 만드는 비용이 그쵸? 그래서 좋기는 한데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깨끗한 공기가 좋아요. 근데 네. 깨끗한 공기를 만들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네. 결국 그거를 만드는 비용이 지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연소하는 휘발유 양을 줄이려고 미국 정부는 기업 평균 연비 기준이라고 카페라고 불리는 이 기준을 발표했대요. 이 기준은 자동차가 1갤런의 휘발유로 주행할 수 있는 평균 마일 수를 규제하는데 그 핵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1갤런을 가지고 요 거리를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퇴출되겠죠. 그쵸? 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1갤런을 가지고는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연비를 그쵸? 그렇게 해서 높여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동차의 연비를 높여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의 연비가 개선되면 뭐가 좋으냐?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의 양이 줄겠죠. 그쵸? 우리가 매일 다니는 거리가 비슷하다고 보면은 연비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그 기름을 덜 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덜 떼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가스 배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제거 장치죠. 제거 장치를 이제 곧 시행하는 정책 말고도 자동차의 연비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하의 연비를 내는 자동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퇴출시키는, 규제로 퇴출시키는 이런 정책을 써서 대기 질을 더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요.
자, 이것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되어 더 적은 휘발유를 연소하는 자동차를 생산하여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저하할 수 있게 하였다. 수년 동안 미국 정부가 근데 이 기준이 점점 강화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더 배기가스량이 줄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저감 장치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배출 자체도 줄임으로써 그 대기 오염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연소시키는 휘발유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쵸? 예. 대기 오염 물질이 이렇게 하면 줄어들잖아요. 그쵸? 네. 자동차들은 더 적은 양의 휘발유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가동 비용은 줄어들고, 그쵸? 오염 수준도 저하되고 있어요. 소비자한테도 적죠, 그쵸? 같은 기름의 양을 가지고도 더 멀리 간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나 불행히도 결과가 좋은 쪽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쵸? 세상 만사가 그렇죠, 그쵸? 좋은 네. 무언가가 있으면은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들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그렇지만 더 전반적으로 유익하다라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쵸?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더 크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특히 이제 그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 단위의, 그쵸? 그런 큰 조직과 같은 조직체가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자동차 제조업체가 카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장치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소재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뭐예요? 그만큼 구동하는데 힘이 덜 들어가니까, 그쵸? 힘이 덜 들어가니까 연비가 개선되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차라도 경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경차는 어때요? 굉장히 그 연비가 좋죠. 그쵸? 네. 연비가 왜 좋으냐면은 거기에 뭐 더 좋은 기술이 들어간 엔진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차 무게 자체가 가벼워. 네. 보면 차 덩치가 조그맣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을 봐도 어때요? 막 날라다니잖아요. 몸이 아, 가벼우니까. 예, 근데 네. 막 살찌고, 그쵸? 예, 큰 어른들 보면 어때? 한 걸음 딛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크고 무거운 대형차예요. 그러면 바퀴를 굴리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쵸. 힘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 차들은 힘을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얻어요? 휘발유를 휘발유. 더 많이 태워야 되겠죠. 한 번에. 그쵸? 예, 그러니까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더 많이 먹으니까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기준이 딱 결정된 거예요. 정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휘발유 1갤런 가지고 요 거리도 못 가는 자동차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오니까 통과시켜야 되는데, 당장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요런 이제 그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연비를 맞춰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측은 못 했겠죠. 네. 자, 그렇게 하면 반작용이 뭐냐면은 안전성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 차가 이렇게 오다가 쾅 하고 사고가 났어요. 정면 추돌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한 대는 이쪽은 그 엄청난 크게 큰 덤프 트럭이라고 하고 네. 이쪽은 조그만 소형 경차, 뭐 모닝이나 레이 같은 거라고 해봐요. 네. 그냥
그냥 완전 TV 나가지고. 예,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닝이 짜부되겠죠. 그쵸. 그 경차 타고 있는 사람은 최소가 거의 사망에 가까울 거예요. 그쵸? 네. 예, 근데 덤프트럭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아무런 뭐, 그렇게 살짝 큰 타박상. 충격을 받지 않죠. 그쵸? 예, 네. 우리가 그 이렇게 권투 경기 같은 거 볼 때도 체급을 나눠 놓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체중이 현격하게 적은 사람이 날리는 펀치를 헤비급 복서가 맞으면 어때요? 애들 장난 수준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이 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이 훨씬 덜합니다. 근데 그 네. 조그만 그 플라이급 복서한테 헤비급 복서가 주먹 한 대 날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멀리 날아가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를 가볍게 만들면은 연비는 개선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양은 비슷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그런데 더 가벼운 차가 많이 나오니까 그에 비례해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케이스들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더 깨끗한 공기 만들자고 연비를 올렸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자의 수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쵸? 네,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인데 역설적으로 그쵸?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자의 수를 늘리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은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이 나중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카페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정들은 실제로 그쵸? 실제로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규정들의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면 이런저런 장치 달아야 되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교통사고가 증가해요. 연비 맞추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었더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쵸? 이게 뭐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래도 깨끗한 공기가 나으냐? 조금 올라간 물가나 사상자 수가 조금 늘어난 것들은 우리가 감수할 만하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깨끗한 공기질을 추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물음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뭐 완전 막 청정지대 막 숲속을 걷는 것 같은 네. 네. 공기까지는 우린 필요 없어요. 그쵸? 예. 네. 뭐 그치.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렇게까지는, 그쵸. 필요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만 해도, 그쵸. 괜찮죠. 그쵸. 상관없죠. 이러한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추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무시하고 막 한없이 깨끗한 것들을 추구하면은 깨끗한 공기는 없겠지만, 그쵸. 네. 네, 그로 인해서 그쵸?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많이 치러야 되는 그래서 굳이 이 정도 공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감수할 만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1975년도에 측정했던 오염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대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면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규정 제정의 결과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석자 대부분은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사망률이 규제되지 않은 오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률보다 낮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서 사상자 수가 늘기는 하겠지만 대기 오염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거라는데 대부분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쵸?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일단 뭐예요? 대기의 오염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규정이 더 필요한지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30년 지난 거죠. 그쵸? 이제 네. 3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공기 대기 질이 그렇게까지 그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아, 네, 많이 깨끗해져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계속 더 강화하고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대요. 사실 그 어느 누가 깨끗한 공기에 맞설 수 있겠는가? 정부의 규정들이 1975년에서 2002년까지 더 깨끗한 공기를 줄 수 있었다면 정부가 더 많은 규정을 내놓으면 공기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쵸?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네. 뭐예요? 들어가는 너무 비용이 더 커질 텐데 그게 과연 그러할 만한 것이냐라는 거죠. 깨끗한 공기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 양심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첫째, 더욱더 깨끗한 공기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둘째, 그 이익을 얻으려고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겠는가? 이게 핵심이죠. 그쵸? 네. 예. 깨끗한 공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너 네. 얼마 낼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쵸? 차라리 이 돈 줄 바엔 포기하고 만들어야 돼. 예, 이 돈을 주고 숲속 같은 공기를 마시느니, 그쵸? 예, 그냥 지금 상태로 돈 안 내고 잘 살겠다. 라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카페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면 자동차가 생성하는 일산화탄소의 수준을 더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바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이와 같은 논리를 비용 편익 분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가져다 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를 함께 놓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나올 때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익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오면은 그러한 행동은 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분석법을 비용 편익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직관적이죠, 그쵸?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완전한 정밀도로 시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 예, 굉장히 직관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얻는 이유익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유익이 얼마만큼이냐, 정말 그 정도이냐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죠. 그쵸? 이게 그쵸. 어려워요.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 생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나중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올라갈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못했겠죠. 못한 네. 상태에서 비용 편익 분석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유익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사망자 수가 올라가네? 그쵸? 그러면 어때요? 이 분석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쉽고 이해하고 직관적이긴 한데 정작 시행에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얻는 유익이 정말 그 정도냐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그것이 정말 정확하냐도 확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예측을 해도 네. 막상 이걸 대입을 해보면 막 더 다른 일이 생겨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진행을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로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분석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계산을 잘못해서 아, 하는 거 네. 해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석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정교한 어떤 분야나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굉장히 정교한 분야 그리고 뭐 이렇게 편차가 심한 그런 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쵸? 어려운 네. 부분이고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쵸? 예, 누가 네. 봐도 애매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네. 그쵸. 예, 이게 이렇게 쭉쭉 보여요. 그쵸? 그리고 그게 바뀔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 영역이나 레벨인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했을 때 상당히 유익하고 정확한 그런 분석법이 되겠죠. 그쵸? 근데 네.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고 그다음에 정교해지고 세밀해지는 요런 데서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얽히설키 얽혀 있는 그쵸? 네. 예, 그런 데서 이거를 시행했다가는 그쵸? 나중에 뒤집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런 분석법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것을 사용을 해서 그쵸? 우리가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시행할지 말아야 할지를 어쨌든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하고 직관적인 그런 기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행동에 의해 얻게 되는 이익이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에는 그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익이 비용만큼의 가치가 없을 때에는 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비용 편익 분석법을 대기 오염 규정에 적용시킬 때의 문제점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오염 수준이 안전한 수준인지,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지 못해요.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은 뭐 지금 공기 정도면은 뭐 상관없다고 봐요. 사실. 아, 예, 네. 그런데 뭐예요? 그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어때요? 누구도 모르죠. 그쵸? 네. 예,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대기가 깨끗한 게 안전한 거냐? 모른다는 거죠. 그쵸? 예, 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으로 실험하는 것뿐이다. 즉, 한때 떼거리의 사람들을 밀봉된 환경에 가두고 오염물질의 농도를 변화시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면 어떤 농도의 오염물질이 안전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험은 부도덕하며 불법적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는 없겠죠. 그쵸?
네. 이거 뭐 마루타 활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이건 안 돼요. 자, 이러한 실험을 사람에게 할 수는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알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감행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동물에게 이와 같은 실험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시간 동안 다양한 농도의 오염물질에 동물을 노출해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을 동물이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은 달라서 그러한 실험은 안전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 정도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게 사람에게도 그럴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비용 편익 분석법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안전한 기준을 여기에다가 두고 그쵸? 동물 실험 결과에서 나온 그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그 뭐냐 유익인가 그쵸? 아닌가를 일단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고 여기저기 막 얽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쵸? 예. 네. 예, 뭔가 이렇게 뭐 그 세밀하지 않고 그쵸?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쵸? 네. 예, 그냥 대충 적용해도 될 것 같은 이런 데다가 적용하기가 좋다는 거죠. 네. 자, 이 과학자들은 오염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병약해지지 않은지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연구 모두 문제는 있다. 결국 우리는 얼마만큼의 대기 오염을 안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 대기 오염을 줄임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지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오염물질들에는 자연적인 원천도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자연적으로도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자연적으로 배출된다고 해서 그게 무해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쵸? 네. 자연적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걸리고 있는데 그걸 자연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원천들까지도 어떻게 해서 낮추는 그런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사실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나 정말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적인 원천들로 인해 야기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얼마냐는 것. 이것도 그리고 또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워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산화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산화황이 자연적인 원천으로부터 나온 건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나온 건지 포집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 지역에서 자연적인 원천으로 나오는 것이 확실한, 그쵸? 것을 가지고 뭐예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자연적인 원천에서 요만큼 배출되는 게 확실하니까 이거를 뭐예요? 지구 전체로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은 자연적인 양은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렇죠. 또 뭐예요? 요 지역에서 뭐예요? 이 인간의 문명 활동으로 나오는 양이 요 정도인 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러면 우리 대기 중에 나오는 그 오염 물질이 자연에서는 이만큼 나오고 대기 그쵸? 지역 그 인간의 문명 활동으로서는 이만큼 나오고 이거 말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지역 편차가 다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놔두면은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어때요? 자연적인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빨리 그러한 오염 물질들을
통제를 해야 돼서 해요. 그쵸? 인간이 배출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통제를 해가지고 그 안전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겁니다. 아, 예, 대충 네. 뭉뚱그려서 평균을 다 내놨는데 그게 이제 그 추정치로 내놨는데 그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쵸? 네. 자, 이러한 오염물질의 자연적인 농도를 규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쵸? 예를 들어 2002년의 산화황 농도는 1975년도에 30%가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산화황의 자연적인 농도에 얼마나 근접한 것일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꽤 많이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용 편익 분석법을 대기 오염 규정에 규정시키는 것은 비용 측면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대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타 대가예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비용은 알고 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스 세정기 사는데 그리고 그거를 뭐 지금 뭐요 자동차가 몇 천만 대니까 거기에 다 하나씩 달면 얼만큼 들어갈 것이고 그쵸? 네. 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가에 미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 다 안다고 칩시다. 그런데 카페 규정 같은 거 그쵸? 예, 이런 거 네. 통해 가지고 사상자가 얼마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대 비용이죠 그쵸? 예상치 못한 부대 비용을 더 치러야 되는가 이거를 그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또한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또 조성이 되죠. 예를 들어 정부가 카페 기준을 발표했을 때 누구도 이 규정이 자동차 안전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았었다. 즉, 이 규정들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망률은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비용 편익 분석법에서는 비용의 계상이 안 됐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원래대로 하자면 뭐예요?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사상자가 날 텐데 그래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유익이 더 크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유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누구나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고 나서 다시 살펴봐서 다시 계산을 해봐도 이 저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유익이 더 큰 거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쵸? 지난 네. 30년 동안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네. 이제는 어, 좀 처리해야 될 필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가 이제 논쟁에 그쵸? 그 영역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네. 논란의 요지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30년 전보다 더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도는 이전보다 명백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더욱더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것인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비용 편익 분석법을 사용하여 더욱더 깨끗한 공기가 그 대가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줄여야 돼요. 라고 하면 그 말 자체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환경오염 줄여야 된다는 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네. 그렇죠. 당연히 줄여야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쵸? 우리가 그만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유익이 있는 수준이냐? 그쵸? 예, 네.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도시의 공기가 숲속과 같이 되면 좋죠. 그쵸? 나쁠 거 뭐가 있어요. 그쵸? 그걸 아, 예, 그걸 네. 굳이 목숨 걸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나중에 비용을 이렇게 막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도시 안에 차가 다니는 숫자를 지금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뭐예요? 자동차 그 대수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비용이 아, 커지게 되겠죠. 그쵸?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숲속과 같은 공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자동차 예, 말고.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막 걸어 다니고 막 우리가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거 맨날 네. 이렇게 뭐, 어, 그 만원 버스, 지옥철, 그 아, 다음에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뭐예요? 조금 뭐 숲속과 같은 공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기는 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편하게 여기저기를 그쵸? 그래서 뭐 서울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쵸? 인천에서 뭐 이런 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좀 공기의 질이 약간은 떨어져서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감내할 만하다. 그쵸? 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면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쵸? 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 문제는 이 비용 편익 분석법이 다소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쵸? 그 이유들은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러므로 대기 오염의 규정과 관련된 주제에 접근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들로 비추어 볼 때 일부 규정들은 좋은 것이었음이 명백히 나타나요. 그래서 납 규제, 그쵸? 그래서 무연 휘발유를 강제한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던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부 규정들은 얻게 되는 이익이 그 대가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로 나타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기오염 규정에 대한 논의에는 비용 편익 분석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번에 대기오염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비용 편익 분석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번 단원을 마치고 있습니다.